자, 투자자라면 반드시 봐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매달 초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거예요. 이번 6월에 발표된 게 46.9%. 굉장히 또 아직도 안 좋습니다. 50을 기준선으로 하고요. 약 한 60%가 넘어가면은 역사적으로 좀 고점에 왔다 이렇게 보는 것. 46% 정도 이하로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침체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46.9%라는 거죠. 뭐 아직 침체가 온 건 아닌데 이게 추세적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는 대체 뭐냐? 미국 내에 20개 이상 업종 400개 이상의 제조업체 또 뭐 서비스업체 이런 걸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임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구매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생산, 신규로 주문이 어떠냐, 재고가 어떠냐, 고용, 뭐 배송 시간은 어떠냐, 이런 지표들, 세부 지표들을 다 조사를 하고 단순 평균으로 해서 산출을 한 게 바로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예요. 서비스업 지수라는 것도 또 따로 발표가 되는데 제조업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역사적으로 경기의 흐름 변화가 있을 때는 이 ISM 제조업 지수에서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또 ISM 제조업 지수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업 지수는 뭐 양념 정도로 이렇게 치부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뭔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2008년에 위기에 떨어졌을 때 50 이하로 제조업 지수가 떨어졌고, 우리 다시 쭉 올라갈 땐 또 경기가 회복하다가 유럽 재정위기 때도 뭔가 좀 떨어지려고 했고,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뭐 코로나 때도 당연히 떨어졌고요. 자, 이렇게 약간 선행적으로 뭐 경기 침체라든가 위기 전에는 움직임이 미리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하다 이건데, 그럼 6월 발표된 현재 상황 46.9% 이미 50 이하로 떨어져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빠르게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선행적으로 뭐가 돼야 되죠? 돈풀기가 돼야 돼요. 돈풀기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이따 세부 지표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진 국면에서는 특정한 상황이 빵 터져요. 뭐 디폴트가 발생하든 전쟁이 나든 테러가 나든 하면은 바로 경기 침체로 갑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금은 아직 그런 게 안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안 터지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경기 둔화가 오다가 그러다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사건이 터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심한 금융위기 수준의 경기 침체가 터지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러면 2013년도 그렇고 2016년 뭐 이때 왜 침체가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냐? 이때는 돈풀기가 있었죠. 2012년, 13년 때 보면은 QE3라 그래서 양적 완화 이제 세 번째 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2016년 요때 터졌을 때는 트럼프 형이 2017년부터 또 한번 부양책을 써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돈풀기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죠. 침체가 안 오고. 하지만 나머지 국면들에서는 과도하게 빠르게 코로나도 터지고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침체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풀기가 진행되고 나서야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돈풀기가 돼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를 어떻게 산출할까요? 어떤 특정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규 주문을 물어보든 재고를 물어보든 설문조사를 할 때 100명한테 물어봤다 그러면은 증가한다, 뭐 신규 주문이 늘어난다 응답하는 사람이 50명이면은 50%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과반수 이상의 많은 업체들이 뭐 무응답을 내리거나 안 좋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 그 이상이면은 과열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생산, 신규 주문, 배송 지연, 재고, 고용 지표, 요 세부 지표, 단순 평균 지표다 뭐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조금 이따 세부 지표는 함께 볼 겁니다. 특히 또 알아둬야 될 거, 지표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뭐 깊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문조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 경제 상황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면은 그럼 더 과도하게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이런 수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흐름, 방향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방향성이 아래로 내리 떨어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지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경제도 나빠 보이지 않고 주식시장도 오르고 있을 때 변곡점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에 변곡점이 발생을 했죠. 이게 다들 열광하고 있을 때 이제 슬슬 뒷문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뭐 정확하게 어떤 수치에 왔을 때, 어떤 시점에 왔을 때 뭐 주식시장이 폭락한다, 그런 걸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절대 모릅니다. 그냥 변곡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식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요것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때부터는 뭔가 경기 침체 또는 폭락을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요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 싶은데, 현실에서는 어떻죠? 원망, 욕, 비난, 이런 걸 먹기 딱 좋습니다. 왜냐? 이때 제조업 지수가 2021년에 이렇게 꺾여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2021년, 2022년, 올해, 내년 뭐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2021년 영상부터 쭉 돌려보시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그런데 이제 다들 원하시는 건 정확하게 언제 폭락하냐, 요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욕을 먹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변곡점이 나타났다. 그런 시점은 정말 주식시장이 전혀 안 나빠 보이고 굉장히 다들 열광하고 있을 때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 이제 슬슬 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말씀드렸지만 디폴트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터져야 되는데, 이건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맞춥니다. 그래서 비가 올 확률에 대해서 우산을 챙겨가는 건 각자 본인의 성향이고, 내가 보수적이라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변곡점이 나왔을 땐 슬슬 조심하는 거고, 아니면 공격적인 투자자다, 더 먹고 싶다 하면은 이때도 계속 투자하고, 그거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지표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조업 상황과 함께 미래 예측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세부 지표 중에서 예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표예요. 6월 발표된 지표가 42.6%,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신규 주문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문도 안 들어오는데. 생산이 감소하면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서 출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생산이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출하가 감소하고, 그러면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찍히는 매출이 감소하겠죠. 매출이 감소하면 당연히 이익도 감소하는 거예요. 세부 지표 중에서 가장 선행하고 중요한 지표는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표인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제조업이 좋아질 리는 없겠죠. 두 번째 선행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고객 재고 지표인데 51.4%예요. 이게 올라간다고 좋은 거냐? 절대 아닙니다. 올라갈수록 더 나쁜 거예요. 제조업체의 고객들은 뭐 도소매 업체가 되겠죠. 재고가 과도하게 높은 거예요. 50을 넘어가면은 50의 근접만 해도 굉장히 높은 건데, 넘어갔다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한마디로 이런 제조업체들의 제품에 대해서 도소매 업체들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도소매 업체는 재고를 쌓아두겠습니까? 안 쌓아두죠. 신규 주문을 일단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고만 소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성이 있는 신규 주문과 고객 재고 모두 지금 감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급격히 제조업이 회복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이제 물가 지수, 물가와 관련된 지표인데 44.2% 최근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그래도 뭐 완만하지만 빠르게는 안 떨어져요. 낮아진다는 의견이 뭐 다수로 응답한 거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물가 하락 속도는 확인 불가능하죠.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냥 방향성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만 확인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배송 지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배송이 느리게 됩니다. 43.5%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배송이 아주 잘 된다는 소리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물류 정체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할 우려는 없다. 두 가지 지표를 봤는데 물가 지수, 배송 지표 모두 뭐 앞으로 물가는 완만하게 떨어지겠다. 하지만 그 속도는 모른다. 네, 이게 핵심이 되겠고, 일단 빨리 떨어져야 뭐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로는 뭐 그것까지는 못 맞춥니다. 자, 그리고 특히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제조업부터 광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줄어들었냐를 알 수 있는데, 미국의 산업 생산에 선행하는 이 소프트 지표, 즉 설문 지표가 바로 ISM 제조업 지수예요. 물론 선행한다는 말도 있고 동행한다는 말도 있는데, 선행 지표가 확실하죠. 미국 산업 생산에 선행하는데, 그럼 왜 산업 생산이 중요하냐? 여기에 녹색이 산업 생산 지표고 빨간색이 주식 시장입니다. 산업 생산이 올라갈 때 같이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가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같이 하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거의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과 미국 주식 시장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 생산 지수라는 게 바로 ISM 제조업 지수가 더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뭐죠?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주식시장에 선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바로 ISM 제조업 지수를 참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산업생산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인데 6월 발표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6.9%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산을 챙겨 갈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해서 이게 저점일 수도 있으니까 저점을 잡겠다. 이거는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판단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말로만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제가 진행을 해서 소통을 해드리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여기 소속된 기업과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